예. 저희 그 파워드래그가 명장본색 그 연료첨가제 테스트를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됐죠. 전에는 뭐 내시경 넣어가지고 닦이냐 안 닦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차 엔진을 분해할 겁니다. 온라인에 출시를 했을 때는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누가 나온다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견줄 수 있다, 기술력만큼은. 언젠가는 고객님들이 알아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계속 견디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큰 자신감 얻고 제품 개발서부터 되게 다양한 어떤 활동을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었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어요. 먼저 이게 제일 많이 왔어. 연료 첨가제를 자주 쓰면 엔진 부품이 손상돼요, 마모돼요. 왜? 세정력이 강해서요. 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사실입니까? 저희도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뭐 쇳가루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긴 하거든요. 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연료 첨가제는 아무래도 이제 카본 세정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PA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MMT 같은 그런 어떤 성분들 강한 어떤 세정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일반 화합물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쓸 때 그 엔진 그 부속품들 각각의 그 코팅들 있잖아요. 그 코팅력을 계속 약화시켜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쇳길이 이제 부닥치면서 발생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연료계통으로 들어간다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저희 이제 파워드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한 리스크를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원료를 일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식물성 그다음에 수용성 그런 성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해도 엔진 데미지를 주지 않고 연료계통에도 큰 문제 없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새 엔진 보면 네, 뭐 주철, 뭐 합금도 있고, 네, 또 알루미늄도 있고, 그렇죠. 플라스틱도 있고, 고무 제품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연료 첨가제를 계속 연속 쓰더라도 이쪽 부품, 지금 뭐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이라든가 또 쇠라든가 아니면 합금과 관련된 것도 결국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그 영향을 주는 물질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쓰셔도 상관없다. 네. 이것이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네. 그건 믿어봐야지 또. 그럼 다킹 카본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다킹 카본들 찌꺼기 나올 거 아니야. 네네네네. 그럼 이게 네. 그 부품들에서 특히 DPF, 네. 배출가스 저감 장치 쪽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구멍이 아주 벌집 모양이 작은데 네. 여기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건 내가 전문 아니야. 오늘 이게 내가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해 왔어. 이게 뭔지 아세요? 어우. 이게 바로 카본입니다. 오, 카본 덩어리처럼 나오죠. 근데 자동차 엔진에서 연소된 다음에 폭파되는 이 카본은 이렇게 엄청나게 그 미세먼지란 말 들어봤죠? 네네네. 이거 그거예요. 여기서 네, 이게 맞습니다. 불어 푹 날면 하나도 안 보여. 네.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얼마나 미세한지. 그렇기 때문에 DPF 막힐 일이 없어요. 자, 한번 흔들어 볼때 여기에 아주 작은 게 막 그냥 나오는데 그 뭐 안개처럼 나올 거야. 자, 보세요. 자, 볼게요. 자, 지금 아무것도 없죠? 봤어요? 아주 미세하죠. 이렇게 작아.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 뭐 카본이 닦여서 네. 이렇게 아주 미립하게 나오기 때문에 DPF가 막힌다 이런 말은 그냥 이론상으로 네네. 하는 얘기지 실제로 엔진에서 연소돼 가지고 나오는 카본이 얼마나 미립한지는 아마 사람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동차에 나오는 카본이 얼마나 미립하게 나오는 걸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단 하나 뭐 습도하고 만나잖아요. 아까 전에 수분이 있다. 네네. 그러면 약간 뭉칠 수는 있어요. 근데 요새 그 엔진 열이 얼마입니까? 보통 250도, 300도 넘어가잖아요. 폭발하면 몇백 도 되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게 다 태워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그렇죠. 덩어리로 나오겠어? 이렇게 미립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DPF의 카본, 엔진 세정이 돼서 세정 효과가 있어서 거기서 먼지, 카본을 제거해서 덩어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립하, 아주 미립하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실제로 이 카본이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 막힌다. 이 얘기는 흔히 말하고 뻥입니다. 뻥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맥시멈 첨가제 오래된 차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오래된 차. 오래된 차는 오히려 더 좋죠. 그런가요? 네, 이게 토크 부스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크 부스터가 최대치를 이제 끌어올렸다고 얘기하는데 이 토크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예를 들면 0에서부터 100km까지 도달하는 어떤 시간대를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힘을 많이 실어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오래된 차일수록 당연히 어떤 목적지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그만큼 느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연료 첨가제가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오래된 차일수록 배기량이 작은 차량일수록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요? 네. 자,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이 첨가제 주입 후, 네. 연료 첨가제 주입 후, DPF 경고등이 들어오는 차도 있더라. 네. 이게 경고등이 뜰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맥시멈 디젤 창을 넣었어요. 네. 경고등이 뜰 수 있어요? 안 뜰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아마 내가 보면 기존의 차들이 연료 첨가제 넣었더니 안 뜨는 경고등이 떴어. 네. 근데 이거 넣으면은 또 안 떠. 이러고 얘기거든요. 저희가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었어요. 첨가제를 넣고 나서 갑자기 경고등이 들어와요, 막 매연이 나와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엔진에 있는 이 카본이 이제 씻겨져 나가고 이렇게 역할을 이제 그 블로우백 가스랑 이렇게 같이 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매연이 잠깐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세정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발생되는 그런 어떤 블로우백 가스랑 그런 그 카본들이 이제 DPF 저감 장치에 오면서 과부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일시적이고 계속 이제 운행하다 보면 이제 과부하가 다시 줄어들면서 DPF 경고등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엔진 경고등 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엔진 경고등하고 연료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출력 저하만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엔진 경고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출력 저하가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연료 첨가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좀 더 점검을 확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네. 댓글이 막 올라왔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디젤 연료 첨가제 맥시멈에 네. 대해서 설명했더니 네. 가솔린은 있냐 없냐? 가솔린을 왜 오늘 얘기 안 해요? 막 그래. 그래갖고 댓글이 막 질문이 많아서 그래서 이건 가솔린의 맥시멈. 그러니까 기존의 연료 첨가제도 당연히 네. 좋았는데 네네. 맥시멈이 아까처럼 수분 제거하는 걸 보여줬더니 우리 네. 구독자님께서 그럼 가솔린 건 없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형 가솔린 첨가제도 개발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지금 현재 검사 대기 중인데 저희가 빨리 판매를 하고 싶어도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석유관리공사에서 첨가제 성능 검사를 해서 혹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진 않는지 이게 뭐 유사 휘발유나 어떤 다른 연료 계통이 아닌지 이런 걸 다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합격증을 줘요. 그럼 그때 저희가 정식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놓고 대기 중에 있어요. 워낙 이제 신청업체가 많다 보니까 지금 한 내년 한 5월, 6월 정도에 저희가 검사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가솔린 오너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또 신제품 나오면 명장님 통해서 바로 아니 그러면 그때 디젤만 한 게 아니라 네. 또 다 개발 끝났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석유공사에서 네. 실험만 나고 이제 데이터만 받으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거기서 뭐냐 내가 만들었다고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유료검사 정부에서 승인을 다 받아야 파는 거군요. 그럼요. 네. 굉장히 그 한국의 그 석유관리공사의 그 검사가 굉장히 까다롭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좋은 제품도 한국에 와서 그 검사 기준에 통과를 못 해갖고 판매 못하는 제품들 많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시한 디젤 연료 첨가제 네. 맥시멈은 네. 그 실험사를 다 통과한 거 그래요? 한 방에 통과했죠. 한 방에 통해서 네. 너무 자신만만하고 한 방에 통과했대. 이야, 알았어요. 근데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제 네. 차는 연료 탱크가 50m 미만이에요. 미만. 네, 네, 조그만 네. 차인가 봐요. 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첨가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정량 주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주입하는 것보다는 반통씩해서 한 통을 2번씩 나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기준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네. 연료 첨가제 한 통이 60m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분해하면 되겠네. 네. 나눠서 하면 되겠네. 네네네네. 그동안에 내가 사놓은 게 있었어. 네. 아까워. 네. 그러면 이거랑 혼입해도 되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네. 쓰고 이것도 네.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 혼입해도 되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업체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네. 아무래도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혼유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모든 이제 브랜드사들이 개발해 놓은 그 연료 첨가제는 순수 디젤 원료를 가지고 배합을 해갖고 다들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브랜드사의 성분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섞였을 때 발생하는 어떤 화학적 반응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문제가 됐을 때도 어느 브랜드사가 되든지 간에 그걸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각각 브랜드사별로 따로따로 다 쓰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네. 남녀도 원래 네. 궁합이 잘 맞아요. 근데 그걸 하면 궁합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렇죠. 네. 네, 맞아. 그래서 욕심이죠, 욕심. 연료 첨가제뿐만 아니라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절대 그 같은 브랜드 거 쓰셔야지. 네. 만약에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어. 그러면 싹 다 쓰고 그다음에 네. 다음 브랜드 써야지. 아, 요거 반, 요거 반. 뭐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섞어서는 그렇죠. 절대 안 된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장점만 쭉 설명했어요. 장점만. 그럼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거든. 네. 맥시멈의 단점이 뭡니까? 뭐 많은 이제 오너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비싸다는 거. 네. 아, 그래? 비싸요? 기존의 네. 연료 첨가도 좀 네. 비쌉니까? 네. 많이 비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 저기 스탠다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가격이 비싸긴 하죠. 근데 수분 제거 기능도 있고 네, 아무래도 또 토크 네. 증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뭔가 네. 원가가 좀 더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그런 저희가 원하는 이제 그 원료를 찾아서 배합을 하다 보니까 해당된 그 원료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그 고객님들의 어떤 그런 그 경제성보다는 우선은 퍼포먼스 우선 만족 이제 어떤 성능에 대한 그 만족감을 우선 최우선시 하다 보니까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가장 최고의 맥시멈답게 좋은 성능의 제품을 하지만 출시한 겁니다. 오늘은 좀 가격 네. 다운 시켜야 돼. 왜냐면 네. 우리 저 구독자님이 지금 축구 안 보고 열심히 파워트랙으로 명장무새 보고 있는데 네네네네. 가격을 네. 내려주시도록 하고요. 네. 질문이 또 하나 있네. 연료 첨가제도 네. 넣고 네. 오일 첨가제 넣었을 때 두 네. 가지 어떠냐 이런 얘기지. 두 네네네. 가지면 당연히 좋지. 네, 그렇죠. 그렇죠. 저 연료 첨가제하고 저희는 이제 오일 첨가제도 이제 같이 있어요. 이제 많은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좋아해 주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오너분들은 오일 첨가제도 아실 텐데 오일 첨가제하고 연료 첨가제 같이 쓰시면 물론 좋습니다. 이게 뭐 같이 쓰면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둘 다의 역할이 달라요. 엔진 오일 첨가제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에 들어가서 엔진 오일의 열 안정성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연료 첨가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디젤 연료랑 섞여서 저기 연소되는 그 과정에서 뭐 압축 비율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폭발력을 올려주고 이제 그런 그 연소 효율을 이제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쓰시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연료 첨가는 연료 라인을 네. 아주 깔끔하게 해서 연소를 깔끔하게 하는 거고 네네네. 오일 첨가제는 오일 첨가에 없던 것들을 더 네. 주기 때문에 네네네. 오일의 효과를 최대로 늘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그러면 연료 첨가를 자주 하면 철가루가 발생한다. 아까도 약간 이런 얘기 비슷했는데 네네. 철가루 발생합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가루가 발생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모든 그 부품들의 그 해당된 그 보호 필름이 벗겨져 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마찰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발생한 그 철가루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성능을 이제 이런 보호 필름을 저희가 망가뜨리는 그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연료 첨가제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PA나 아니면 MMT 같은 그런 일반 화학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연속 넣잖아요. 네. 이번에 넣고 또 두 번째 넣고 이게 막 오래된 차는 그렇게 넣는데 네네네. 효과가 네. 있잖아. 네네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 또 다른 거 문제 되는 건 없잖아요. 문제되는 거 없었습니다. 한 또 번도 하나. 없었습니다. 네. 디젤 수분이 생긴 이유가 또 제뭡니까? 아까도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또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 디젤 수분인 건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내가 기술적으로 제가 알죠. 그러니까 엔진은 과열되거나 하면 열이 밝잖아요. 그리고 연료 탱크도 그렇잖아요. 네. 안에 온도하고 밖에 온도에 온도 차가 생겨요. 네. 우리가 아파트 겨울에 비도 안 왔는데 앞에 창문에 보면 물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네, 결류 현상. 그렇죠. 네, 결로 현상이 네, 그거는 네, 밖에 온도 추워. 네. 안에 온도 따뜻해. 네, 네, 그래서 비가 오는 거거든, 거기가. 그렇죠. 물이 흐르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로 연료 탱크에 네. 물이 생성되는 것은 네. 안의 온도와 밖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